2024년 5월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소위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하여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국민적 관심하에 구하라법이 이슈가 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상속권 상실 제도를 입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가 되는가 했지만 결국 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위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이 서영교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다시 구하라법을 발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하여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이런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과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비교해서 정해졌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그 배우자 등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이 상속권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논의가 되어 온 구하라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를 결합시킨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양 의무 등을 위반한 상속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상속권을 상실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칭찬을 할 만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부양 의무와 관련해서 꼭 미성년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미성년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굳이 그 대상을 미성년자로 축소하는 것은 현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혜택,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 같아 그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유류분과 관련하여 유류분 상실 사유의 대상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으로 정한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상속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이를 정한 것이지만 그 형식을 반드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과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가 무엇인지,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무엇인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명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는 위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 판결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쌓여야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아쉽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하는 등 조금 더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제도와 관련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폐륜적인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